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DHD 치료, 왜 반드시 필요할까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는 더 이상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학업, 직장, 대인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ADHD 증상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 삶의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가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면 학업 성취도, 저하,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 성과, 저하, ADHD 아이는 집중력, 계획력,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성인이 되어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 저하와 동기상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인관계 문제, 충동성과 과잉 행동으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 따돌림, 고립 등의 문제는 정서적 상처로 남기 쉽습니다. 일상생활의 혼란, 시간 개념이 부족하고 중요한 일을 자주 잊거나 일정 관리를 잘하지 못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학업 및 직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아이들은 집중력 저하, 충동성, 과잉 행동 등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숙제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시를 따르기 힘들어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업 성적 저하를 넘어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집중력 부족, 수업 중 딴 생각을 하거나 쉽게 지루해하여 학습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충동성, 과제를 대충 하거나 질문에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대답하여 실수를 유발합니다. 이나 시간 관리 능력 부족,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제나 정해진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직화 능력 부족, 노트 정리, 과제 계획, 학교 일정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어 학업에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근육 운동, 조절 부족, 글씨를 정확하게 쓰지 못해 필기, 시험, 효과적인 글쓰기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당위 기억 문제, 암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과 난이도가 증가하면서 ADHD 증상은 학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늘어난 숙제와 복잡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 성적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ADHD와 학습 장애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가 있다고 해서 모두 학습 장애를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ADHD 아이의 지능은 일반 아이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학습 장애는 정상 지능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습 기술, 읽기, 쓰기, 수학 등 이 기대 수준 이하일 때 진단됩니다. ADHD와 학습 장애는 서로 다른 질환이지만 ADHD 아이의 약 20매노 40%는 학습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학업 문제가 심각하다면 학습 장애 여부를 평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ADHD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이나 부주의로 인해 다른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규칙을 따르지 못해 단체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동적 행동, 대화 중 말을 끊거나 새치기 하는 등 또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호 놓치기,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단서를 알아차리지 못해 고립되기도 합니다. 과잉 행동, 과도한 움직임이나 소음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ADHD로 인해 또래보다 정신적인 연령이 1년 2년 정도 낮게 형성될 수 있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은 ADHD 아이가 친구들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일상생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는 학업이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을 따르기 어려워하거나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규칙 준수 어려움, 특히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입학하여 규칙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가 말이 많다, 계속 움직인다,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잉 행동 및 충동성, 수업 중이나 운동장에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며 남이 말하는 중에 끼어들거나 불쑥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ADHD 아이는 적대적 반항 장애,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를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쉽게 화를 내고 권위에 반항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울증, 불안장애, 틱장애, 감각처리 이상, 수면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하므로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시력검사, 청력검사, 정기건강검진도 함께 병행하여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평가가 핵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증상은 성장하면서 변화합니다. 어릴 때는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두드러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언어 표현과 관련된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ADHD와 동반되는 다른 질환, 적대적 반항장애이나 가정환경의 문제, 아이의 자존감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ADHD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ADHD는 신경 발달 장애이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치료를 통해 학업 성취도, 대인관계,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ADHD와 관련된 증상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수록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료 후에도 아이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입하여 아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